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책,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이 책을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의 내용인데요.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을 멈추라 라는 주제입니다. 멀티캐스팅은 그런 말이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다중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실존하는 질병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이다. 멀티태스킹 바이러스는 빨리빨리 병을 터뜨린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은 사실 허구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우리의 집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뿐이다. 멀티태스킹은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소환한다. 첫째, 어떤 사건이나 작업 또는 정보에 쏟아야 할 특별한 집중과 관심이 분산된다. 둘째, 집중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것을 가리켜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집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집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여기에 집중을 보이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산이 되겠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그런 저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 ADHD,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균형이다. 깊은 사색에 잡힐 때 우리의 뇌는 건강한 회로를 구축하고 건강한 신경화학 물질을 발산한다. 그러나 여러 조각의 소소한 정보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룰 때 상황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12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데 멀티태스킹은 뇌 속에 혼란만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영혼의 조화마저 깨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상적인 사고의 그런 악영향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나 소셜미디어의 그런 부작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소셜미디어를 참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안다. 깊은 지적 사고는 전전두 피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정신분산은 줄어들고 생각의 전환도 잦아들며 감정의 기복도 약화된다. 전반적으로 작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예, 뭡니까? 생각의 전환도 잦아들고 또 감정의 기복도 약화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대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깊고 지적인 생각은 신경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성을 증진시킨다. 특히 뇌의 전반부에서 신경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두드러졌고 뇌의 앞부분과 중간 부위의 신경 네트워크 역시 활발한 연계성을 나타냈다.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때 대뇌 피질의 누련들에서 향상된 집중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우리는 집중력을 높임으로 이러한 뇌의 활동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이때 피질의 지도가 바뀌게 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의 중요성.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결심이 열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신경과 주치의들과 여러 의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점점점 호전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의 수준이 됐대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이상은 어렵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이 당사자, 사고를 받은 소녀 당사자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결심을 하고 자신들이 그럼 이 소녀가 또 내가 이 딸이 내가 딸은 또 내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와 함께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여기에 제안을 한 21일 내 그런 프로젝트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낙심하기도 했는데 이 소녀가 또 캐롤라인 리프 박사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그런 말과 생각을 하고 말을 계속해서 캐롤라인 리프 박사와 함께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회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목표는 자신의 동년배 수준에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동년배 수준의 그런 뇌의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검사 테스트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년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는 아주 오히려 더 좋은 과거보다 더 좋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실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명만의 이야기를 듣고 사례만을 듣고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긴 하죠. 그러나 이 캐롤라인 박사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뤘을 뿐이지 많은 뭐 80대의 노년층 환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은 정말 아주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 뇌를 다스린다. 마음이 몸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 결심을 해서 끝까지 가는 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멘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제 책의 내용들과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이 방법들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뭐 말 몇 번 해보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적인 생산적인 생각과 말을 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더 높은 수준으로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행복하세요.